우리가 껴서 여행하는 거는 환타지, 공포, 미스테리, 호러 이런 쪽으로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 일단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분이 있어요. 예. 무모함을 형상화하면 이분 이름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 민주영 마담님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마담님. 야, 무모함. 여보, 당신 없이 시부모님과 여행 절대 안 가. 갔어야지. 민정 마담님이 한 얘기. 어떡하면 좋지? 제가 무모한 도전을 아직 결혼 4년 차라 좀 아직까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2000년도에 방송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소속사 없이 공채 탤런트로 일을 하게 됐는데 계속 쉼없이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바쁜 나머지 여행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대, 30대 그 꽃다운 나이에 뭐 친구들하고도 여행을 좀 다니고 저는 친구네 집 가서 외박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38살에 남편을 이제 만나게 됐었을 때 그렇게 살아온 저에 대해서 알게 된 남편이 그게 너무나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꼬시게 되는 게 나를 데리고 여행을 다니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연애 때 저를 처음으로 베트남 여행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게 여행의 첫 단추가 잘못 꽂아진 거죠. 신랑이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본인의 고향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여행 가는 거를 휴가를 내서 가는 걸 부모님한테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너는 집에 내려올 시간은 없고 여행을 그렇게 다니고 잔소리가 시작이 되니까 그 전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37살에 부모님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린 거야, 남자친구가. 나랑 여행을 가기 위해. 자기 가려고. 겹치게. 그래서 먼저 전날 어머님, 아버님 그 해외 패키지 여행을 베트남 북부로 보내드리고 하롱베이 그쪽으로. 같은 나라에. 네, 북부로. 절대 마주치지 않게. 북부와 남부.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보내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저 출발해서 여행 갔다 오고 저 새벽 6시인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 어머니, 아버님 그 다음 1시간 뒤 비행기로 도착을 하시는 걸로 작전을 짜서 신랑이 갔다 와서 저의 그 신랑과의 첫 여행은 오늘 처음 어머니, 아버님께 아시게 되신 겁니다. 이야. 그렇게 시작된 첫 여행. 항상 남자친구 부모님한테는 뭔가 거짓말로 속이는 여행이 됐어요. 여행을 갈 때마다 너무나 힘든 무슨 미션 임파서블도 아니고 작전을 계속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결혼했는데. 네, 신랑이. 왜냐면은 부모님이 아시면 너 왜 안 내려오고 여행 다니냐 이렇게 섭섭해 하실까 봐. 결혼했는데 안 그럴걸. 그래서 우리는 곡성이 머니까 쉽게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좀 여유가 있으신 어머니, 아버님을 또 데려 우리 집으로 자주 좀 오시게 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자. 그러면 우리가 휴가를 내서 여행 가는 것도 그래 잘 다녀오거라가 되지 않을까? 우리 떳떳하고 당당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더 왕래를 자주 하게 됐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을왕리 쪽 바다를 안 가보셨더라고요, 한 번도. 그래서 거기 1박 2일째 여행을 가기로 하고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제 올라오셨어요. 근데 때마침 계획에도 없이 방송이 생긴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그 여행을 가기로 한 날 신랑이 못 가니까 그럼 신랑은 야, 그럼 나 못 가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엄마, 아빠 올라오라고 하지 말자. 근데 또 어떻게 저는 또 그래요. 그럼 되지. 그거를 제가. 이게 신혼초 때 착한 병이 걸려가지고. 신랑이 없는데. 근데 어차피 올라오시기로 했으니까 자기 잠깐 방송하고 오는 동안 뭐 내가 모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해서 결국은 신랑 없이 을왕리에 제가 셋이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가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뒤늦게나마 아들이 장가 가서 여행을 못 다니고 사셨지만 며느리랑 같이 이렇게 알콩달콩 여행 가면 얼마나 재밌으실까.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뒤에다 딱 모시고 딱 아버지, 어머니 출발할게요. 벨트 매세요. 출발하고 가는데 그다음부터 내가 이게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나 보다. 왜? 내가 늘 타고 다니던 내 차 이렇게 편안한 그 착용감 좋고 되게 편했던 의자가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눈은 뜨고 계신데? 네, 두 분이 이러고 어머니 날씨가 너무 좋아요. 놀러 가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그래. 요. 아버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그래
그래 뭐 난 신경 쓰지 마라. 왜? 그 두 분 성격이 성격이. 가는 내내 을왕리를 한 10시간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 멀리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딱 주차를 하고 딱 내리니까 막 기러기 날아다니고 막 철썩철썩 파도 소리 들고 또 감성 풍부한 전 너무 또 신나니까 저도 모르게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하던 거 그대로 딱 내리자마자 바다에 딱 해변에 발을 딛고 아버님! 너무 바다 아름답지 않아요? 아버님! 나 잡아봐! 라고 제가 뛴 거예요. 아버님! 나 잡아봐! 라고 제가 뛴 거예요. 왜 그랬어? 내가 왜 그랬을까? 성격 알면서 저쪽 집안 근데 성격 그거는 이게 뭐야 이게? 딱 뒤를 돌아봤는데 그 순간에 어떤 장면이 딱 보였냐면 왜 만화책, 웹툰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있고 이렇게 물 떨어지는 아버님 표정 이런 표정에 딱 이렇게 일자 비끔 쳐지고 어머님 뭐 알아? 이런 표정이 비끔 쳐지고 이 앞에 까마귀 한 마리가 까까 지나가는 그림 있잖아요. 딱 그런 모습으로 정지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순간 멈춤. 와 그때 겨울바다였는데 바다에 빠져버리고 싶은 심정이 막 들면서 무한하고, 나 아우. 미쳤다. 나 어떡하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그 상황을 또 수습하고자 이럴 땐 아들이 최고잖아요. 영상통화로 아들한테 또 전화를 해갖고 자기야 바다야 어머니들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 어머니 인사하세요. 또 이렇게 분위기 바꿔보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우리 형기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만 여기서 이렇게 내가 또 실수를 한 거야.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떡해요. 노을 지는 거 여기서 접고 여행 끝내고 아버님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버님 그냥 차라리 집으로 돌아갈까요? 그러자 하고 먼저 또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다시 차를 타고 여행이 마무리되면서 집으로 이제 돌아왔죠. 노을은 저 뒤로 지고 있고 노을을 등지고 막 오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정말 했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여행은 역시 마음 맞는 사람하고 가야 되고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맞아요. 이거를 내가 효도랍시고 억지로 부모님이 막 불편해하시는 걸 나는 효도라고 생각하고 간 여행이 과연 이게 옳은 여행인가 행복한 여행인가 아니구나. 나 그냥 혼자 좀. 저 결혼한 지 4년 차잖아요. 정말 많은 신혼의 그런 우여곡절 막 경험하는 게 너무 많았었잖아요. 제주도 여행을 한 달 살이로 딱 한 번 좀 갔다 오는 거를 좀 혹시라도 이제 오해하실까 봐 허락을 받는 게 아니야. 내가 통보하는 거야. 다녀올게. 홍보, 이거를 일찍 깨달아서 다행이고. 아니 어떠세요? 이게 왜냐면 여행은 꼭 그 강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행은 가족하고 함께 가야지. 우리 다 함께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아니면 여행 그냥 혼자 가면 되는 거지. 어느 쪽이세요? 혼자 여행을 가고 싶어서 사실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여행을 못 가잖아요. 저희가 이제 계속 육아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든 여행을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간 이유가 있었던 게 사실은 비행기가 24개월 미만은 공짜예요. 정말 저희 아이 그 공짜인 비행기를 태우고 싶어가지고 여행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는 알 줄 알았죠. 몰라. 알 줄 알았는데 두돌이 안 된 아이를 쪽쪽이를 물리고 캐리어 2개를 끌고 고난 아니에요? 유모차를 고난. 들고 배낭을 메고 앞에 힙시트를 차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아이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얘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계속 잠만 자고 유모차에서. 근데 저는 막 혼자 베버리힐즈도 갔다가 막 산타모니카도 갔다가 이러는데 한 이틀 지났나 봐요. 그때부터 이제 집에 있는 5개월 된 제 아들이 생각나고 제 남편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좋아하고 날씨도 좋고 막 야자수도 좋고 여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떠난 여행인데
가서 그냥 정말 우리 남편 생각만 하고 우리 애 생각만 하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울고 여행 가는데 제가 좋아서 간 여행을 가가지고 혼자서 영상 통화하면서 여보 보고 싶어 하면서 울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무리 지상 낙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맞아. 가족이 완전 내가 사랑하는 가야지. 사람이랑 사랑하는 가족이랑 네, 이렇게 맞아요. 또 네. 제가 이제 저는 여행이라는 거는 뭐 어찌됐든 가족 여행이라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 가족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애들은 벌써 엄마랑 같이 해서 외국도 많이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니? 뭐 샌디에고 갔다 왔대. 그럼 거기서 뭐 보고 왔니? 거기 가면 해양박물관은 봐야지. 거기 봉고래는 보고 왔니? 그러면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봉고래인지 돌고래인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아니 갔으면 공부를 좀 하고 와야지. 아니 갔으면 공부를 좀 하고 와야지. 그래서 이제 네, 답답하더라고. 예, 샌디에고는 거기 원래 미국의 군항이라서 그게 군함도 좀 보고 와야 되는데 그럼 뭐 했니? 그랬더니 시월도 아니에요? 시월드도 있고 그 미국 유명한 군항이에요. 태평양 함대 사령부 그쪽에 있어요. 그런 거 좀 보고 왔니? 항공모함은 봤냐? 뭐 이런 걸 하나도 기억을 못 해. 그냥 샌디에고만 갔다 온 거예요. 햄버거 먹고 왔겠지. 그래서 내가 이제 얘들 여행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내 여행은 내가 담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여행을 같이 갈게. 자, 백제 탐방을 이제 시작. 자, 백제 탐방을 이제 시작. 아니, 고등학교 선생님 나주성.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여행 다녀왔어요. 그래, 그거 맞는 말이에요. 여행을 갔다 와서 여행은 아는 것만큼밖에 못 봐. 내가 여행을 갔으면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럼. 느끼는 게 훨씬 느끼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 차 타고 쭉 내려가면 공주 공산성을 가야 돼.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웅진해통이고 난 부여 가서 보고 시간 나서 요거는 이제 여행과 상관없이 이제 전주 가서 비빔까지 먹고 이제 1박 2일로 올라오면 돼야. 네. 그 전주 비빔밥 얘기 안 했으면 내가 먹는데도 참고. 하얘,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전주 가서 아침에 전주 할머니 해장국을 먹어야 돼요. 콩나물 해장국 먹어야 돼. 점심 때 불고기에서 비빔밥 먹고 딱 올라오면 그래서 먹는 것도 했지. 공부도 역사도 했지. 했지, 그럼 이제 갔다 오면 제가 일요일 날 밤에 올라오니까 설마. 이제 물어보죠. 너 뭐가 기억나니? 부여 갔을 때 이거? 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분명 여행이 질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행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기억을 못해서. 자, 그럼 기억을 못하는 건 좋아. 나는 공부를 해서 알고 너는 보기만 했으니까 모르면 지금부터 책 찾아서 다음 주 일요일 날 네가 봤던 거는 가서 봤으니 책을 찾든 인터넷 찾든 한번 리뷰를 해봐라. 그 일요일 날 얘기하면 안 해놓잖아요. 그쵸. 그다음 토요일 날 다음 주 주말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 여행을 왜 가니? 네, 얘가 이제 그러고 나는데 그 뒤로는 절대로 아빠랑 가족 여행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지. 나도 안 가. 목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안 간다 그래서 오케이 뭐 안 부르면 나는 좋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여행은 뭐 배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행은 삶이 너무 지쳐가지고 육신하고 영혼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다가 육신이 영혼을 기다리는 시간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하고 따로 놀다가.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금 여유를 갖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게 그러니까 여행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이프를 애가 넷을 낳다 보니까 와이프가 너무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보고 아이 키우고 낳고 보고 아이 키우고 낳고 하니까 사람이 영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여행을 가자. 근데 똑같이 얘기했어요. 선생님처럼 아이는 여행을 가도 기억을 못하니 아이를 데려가지 말고 둘이 가라. 그래서 맞다. 어렸을 때 여행 가봤자 기억을 못하잖아요. 둘이 갔어요. 임신했을 때도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가서 하는 걸 봤더니 뭐를 하고 있냐면 애 옷을 사고 있는 거예요. 애 생각하고 애 얘기하고. 네.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차라리 애를 데려와서 입혀보고 사자. 이게 무슨 집꾼도 아니고. 그때부터 느낀 게 그래 나만 영혼이 탈탈 털린 게 아니라 가족도 이제 뻔히 그냥 계속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하느니 벗어나고 싶어서 저는 가족여행을 선택을 해서 장모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한 번도 혼자 가는 여행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혼자 갈 나이가 못 돼. 그래요? 혼자 가려면 애들 다 크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떠나야 돼. 저렇게 여행들 가가지고 뭐 공부하려고 그러고 집 생각이나 하려면 가지 마. 옛날에도 혼자 방랑하면서 살림아 쫓아오지 말라고 그랬어. 머리에 조금 아까 당신 얘기하듯이 머리를 갖다가 식혀서 새로운 걸 채우려고 살림아 쫓아오지 말라고 그랬어. 저는 2006년도가 회갑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혼자 떠날 나이가 됐어. 그래서 혼자 차 몰고 그 10박 11일을 댕겼는데 혼자? 네. 어디로 가셨는데? 나만의 군대. 난 국내 여행을 좋아해요. 먹거리도 제대로 발견해서 먹으러 가는 거야. 어디 가면 뭐 있고 어디 가면 뭐 있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면 이거 한잔 할 때까지 다 정해져 있어 가면은. 그리고 모르면은 좀 이게 있으니까 그 동네 군청이나 시청 들어가서 VIP가 오시면 대접하는 데가 어디냐고 그게 제일 맛있어. 그렇게 여쭤보고 들어가요. 그러면 저 부속실에서 가르쳐줘. 그래서 먹고 댕기는데 시간 나면요 혼자? 같이 댕기는 것도 있지만 식구들 같이 모시고 댕기면 남자들은 완전히 가이드야 보자고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혼자들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보는데 저희 혼자 간 여행을 좀 저희한테 좀 알려달라고 혼자 간 훌쩍 떠난 여행 사진들을 좀 받아봤어요. 안 가신 분들은 없겠지만 한번 저희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한번 혼자 갔을 아니야. 누구지? 야, 이게 누구야? 지영 씨. 저 20대 초반에 유럽 다 다니셨네요.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저 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저 후로 15년 동안 못 간 거죠? 네, 저거는 유럽을 배낭여행을 했던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첫 해외여행을 간 게 9달간 유럽 배낭여행을 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네요. 정말로 멋진 경험이었고 근데 지금 이제 가라 그러면 무서워서 사실 좀 못 가겠어요. 근데 그때는 어리고 젊기 때문에 정말 그 패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다녀왔던 여행이 이 여행인데 이후로 한 번도 혼자서 간 여행은 어디든 혼자서 가본 경험이 없어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저 때 가장 좋았던 건 계획 없이 가다가 너무나 예쁜 곳이 있으면 그냥 멈춰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멍하니 2시간, 3시간 그곳을 바라보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방해를 받지도 않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정말 멋지다. 네, 그래서 제주 여행을 너무 가고 싶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나 집에서 제일 우리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에 받은 줄 알았어. 나 전에 간 줄 알았어. 알고 계셔가지고 전에 받은 줄 알았어. 종교를 바꾸셨구나 했네. 그 간디 아니에요? 간디 맞어요. 인도 가셨을 때. 저 사진은 3년 전에 인도 여행 간 건데요. 저 때 혼자 갔는데 저곳이 어느 곳이냐면 간디 선생님이 그 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센터를 만드셨어요. 근데 저기 70년 된 곳이에요. 그래서 70년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요. 와서 저기서 식사 조절. 우리나라 템플 스테이처럼. 예, 그처럼. 식사를 철저하게 조절받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철저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사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목욕도 시키고 모든 거 다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명상이에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할 때 몸 할 때 몸만 이게 음식만 조절되면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잡념이라든가 생각들을 정리를 하고 마음이 편안해져야 그것도 몸에 좋아진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데 제가 한번 간디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데 그 큰 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마치 선생님 뒤에 계신다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명상하는 모습을 취해본 거죠.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런 걸 좋아해요. 개방적으로 좋으시죠. 그 사람들이 저보고 전쟁에 저보고 스님이었냐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워낙 또 명상 좋아하고. 고기 싫어하고 채식가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목사님이니까 명상이라고 말씀하시 저게 참선이에요. 요가 참선 자세인데. 그렇구나. 다음이요? 또. 이거 제 자연인 아닌가요, 이거? 형님, 최영림 씨? 엄마? 저는 아니요 경주예요. 아버지 산소. 아버지 산소. 저는 그 동치미를 하면서 우리 엄마가 이랬었구나, 우리 아빠가 이랬었구나. 이렇게 사랑을 주셨고 전 동치미 하면서요. 사람 됐네. 진짜 아버지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많아졌고 또 후회도 되게 많고
제가 경주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힘들 때, 뭐 방송일이라든지 사람한테 치였다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내나 별 문제라든지 나만의 고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하냐고. 내가 어릴 때부터 혼자 다 생활해왔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누구 만나서 의논하고 그러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해요. 아직도.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요. 가요.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한테 가면 제일 또 생각나는 게 엄마예요. 그렇지. 왜냐면 엄마는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손산에 묻히지 못하셨어요. 아버지 옆에. 이제 엄마 얘기하죠. 아버지, 엄마 안 보고 싶어요? 엄마는 소원이 아버지 옆에 묻히는 게 소원이었. 왜 같이 자주 못 살았으니까. 근데 아버지 이장해도 돼요, 엄마한테? 이장하려고요, 그래서. 요번에 갔다 왔어요. 아버지 저 이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술을 안 드시니까 담배 이렇게, 술은 기본적으로 뿌려주고 이제 담배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가 집에 와서 며칠 있다가 가시면 저희들은 기뻐요. 왜? 돈을 많이 주고 가니까. 엄마는 태청마루에 앉아가지고 늘 아버지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불러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노래 불러요. 뭐야? 그러니까 봄날은 가다. 봄날은 간다. 처음에 어떻게 하더라? 연분 엉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거기까지.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 좋아했어요. 모셔도 드릴게요. 그리고 와요. 갔다 왔는데 와이프가 알잖아요. 당신은 왜 갔는데 왜 나를 안 데려가느냐. 같이 가지. 근데 같이 갈 일도 있지만 나 혼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 속상해하는 일들. 나 혼자 가서 푸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푸념을 하고 오면 저는 여행을 혼자 아무 데나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든. 아버지한테만 갔어요. 경주. 그리고 엄마 수원에 계신데 수원에 가고. 그래서 저 홀로 가는 여행이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여행이에요. 너무 좋아하죠. 진짜 다르다. 여행의 종류는 말이 뭐 떠나면 여행이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사실 또 가족이기도 한데 그렇게 같이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도 얼굴 붉힐 일은 진짜 많이 생기잖아요. 요거 좀 어떻게 할까요? 좀 이렇게 잘 가족 여행 중에서 저도 가족 여행 많이 갔어요. 아까 뭐 혼자만 간 건 아니고요. 가족 여행 가면 그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 먼저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행 가기 전에 우리가 어딜 가고 무엇을 할 거고 이런 얘기들을 부인이나 아내나 또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많이 나눠야 서로가 갖고 있는 다 자기의 그 상상이 달라요. 내가 여행을 통해서 뭘 얻겠다는 게 달라요. 그런 것도 다 나눠야 가서 서로 엇박자가 안 나요. 그리고 여행하면서 저는 가장 좀 제 그 깨달음 아닌 깨달음이 뭐냐면 이 경험하는 것하고 체험하는 것하고는 다르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 경험하는 건 다 같이 경험해요.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곳에 가서 같은 곳에 사진 찍고 경험은 다 똑같은데 그 경험이 자기한테 피부로 와닿는 거는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여행과 나쁜 여행의 차이는 뭐냐면 좋은 여행은 자꾸 추억하게 돼요. 맞아. 나쁜 여행은 자꾸 생각하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추억 만들기 하는 여행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취미 여행.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